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캔틸레버 모델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오픈을 하시고, 네, 다시 되돌아왔고요. 이 좌측에 보시면 모델 트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모델 트리를 보시면 노드가 있죠. 노드는 이제 노드 해놓고 248대 있던 게 248개의 노드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노드 밑에는 노드 집합이라고 할까요? 절점 집합이죠. 절점 집합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점 집합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시면 파랗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론트에 있는 것들을 하면 모든 게 선택이 됐네요. 그리고 라이트 하니까 여기 끝에 있는 끝점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반전이 되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절점 집합이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소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선택이 된 경우에는 선택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셀렉션 패널이 있는데 이 셀렉션 패널에 가서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리셋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든 것을 리셋하고 싶으면 O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이 선택한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하는 게 이외에도 그 요소를 보시면 여기 이제 기호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면 화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탑이라는 것을 이렇게 끄니까 버텀은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all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보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엘리먼트도 일부만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뭐 요소 옆에 탑 같은 게 표현되어 있는 C3D8하는 그 요소 타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절점은 조금 다릅니다. 절점은 그냥 끄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그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요소가 이미 표출되어 있으면 절점은 화면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요소가 다 사라진 상황이라면 이 절점들도 다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다 끈 상태죠. 지금 절점만 보이는 상태긴 한데요. 절점만 보이는 상태인데 이렇게 끄면 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절점을 화면에 표시하라고 이 아이콘이 꺼져 있다라고 하면 절점은 실제로 화면에 존재하긴 하지만 화면에 보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로 조작을 하는 것은 이 화면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로 화면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디폴트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중 조건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이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시면 파란색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게 한 게 아니고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선택되는 것은 임시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경우를 만약에 리셋을 하시면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임시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눌러서 항상 퍼머넌트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노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뭐 테이블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디트를 한다는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에 커맨드 패널이 바뀌면서 이제 절점 테이블이 나오죠. 지금 정의되어 있는. 그리고 노드들을 만약에 테이블로 가면 전체가 이제 다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뭐 에디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절점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처리를 에디팅하는 창들이 뜨게 됩니다.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을 누르고 에디팅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바뀌면서 구조 조건을 에디팅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머티리얼 한번 볼까요?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섹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섹션이라는 아이콘은 이렇게 자그맣게 색상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섹션은 지금 이 모델은 섹션이 하나밖에 없지만 어, 여러 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색상을 이렇게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섹션 컬러로 보이게 했을 때 이 색상이 반영되게 됩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끄게 되면 이제 원래 디폴트 색상부터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텝도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스텝에 사용되는 요소, 구속 조건, 하중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절점 집합, 그리고 요소 집합, 서피스 이런 등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다시 되돌아와서 선택한 부분은 여기 이제 다이나믹 뷰 아이콘 옆에 보시면 절점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Select Node by Surface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점들이 이렇게 선택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요소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요소 같은 게 선택이 된 경우에 한번 오른쪽 거 눌러보시고 Show Node Element Selection All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선택된 요소들만 이제 화면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적당하게 자기가 조작을 하면 그 부분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줌핏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요소 보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ON을 하시고요. 다시 다 켜겠습니다. 다시 다 켜는 거는 오른쪽에 다시 모델 트리에 가서 이렇게 전부 다 ON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선택 옵션은 화면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 같은, 절점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보이는 것, 앞에 있는 요 절점들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총 7개 선택이 되었는데요. 그거 말고 세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Select Node by Frost만 되어 있죠. 이거는 화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 뒤에 관통해서 모든 저 노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트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뒤에 있는 부분까지 선택이 되기 때문에 14개의 절점인데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까지 이제 선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동일하게 요소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소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요소가 한 척만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스트 옵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복잡한 모델이 되면 표면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프레스텀 옵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절점하고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러한 절점과 요소를 선택한 집합들을 절점 집합, 요소 집합이라고 하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절점 집합, 요소 집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서피스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피스는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셀렉트 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서피스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는 무엇이냐? 이 페이스는 요소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차원 요소이기 때문에 3차원 요소의 면이 총 6개가 놓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각각의 면들을 따로따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면들의 집합을 우리가 페이스라고 면들을 페이스라고 하고요. 그 집합을 서피스라고 합니다. 이 서피스는 정의를 한 상태에서 어디에 쓰냐면 나중에 그 표면을 대상으로 어떤 하중을 주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미 정의되어 있는 서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오메트리에 가시면 여기 탑이라는 서피스가 정의가 되어 있죠. 더블 ON을 하시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밑에 윗부분에 있네요. 네, 이 부분에 있죠. 윗부분에 있죠.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쉐이딩을 끄겠습니다.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표면이 서피스 잡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서피스를 정의를 하신 이후에 하중 중에 이제 서피스 프레저라고 하는 하중을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서피스 프레저라고 하는 부분을 에디팅에 들어가서 보시면
탑이라는 서피스의 프레즈를 가리키는데 20이라는 숫자만큼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피스는 하중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예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속 조건을 부과를 할 때도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석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해석에서 사용되는 어떤 로드라든지 constraint 내지는 뭐 엘리먼트도 될 수 있는데요. 거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어떤 geometric 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피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피스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스플라인의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플라인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피시 텐든과 같은 지오메트리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의 특수한 기능인 센서 기능이 있는데 그 센서를 배치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되돌리겠습니다. 모두. 네. 다 끄고요. 이렇게.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있는 그 엣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엣지는 사실 프리프로세싱 할 때만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요소를 분할을 할 때 어떤 한쪽 끝 엣지만 잡아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 제가 선택하셨죠? 살짝만 보이는데요. 여기에 요소 가셔가지고 디바이드를 누르시면 divide by topology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를 때 이 엣지 면을 따라서 만약에 3으로 하게 되면 이 요소가 세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토폴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아래쪽 요소까지 나눠가지고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사용하는 아주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금방 했던 걸 되돌리겠습니다. 되돌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언두가 있죠. 언두를 누르시면 되돌아갑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인데요. 여기 물음표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디폴트는 이제 오프입니다. 오프인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절점입니다. 절점이 15개 선택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요소 같은 경우에도 뭐 요소가 11개 선택되었다 이렇게만 표시가 됩니다. 오프 윈도우예요. 근데 이 물음표로 ON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것이 내가 요소를 4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의 요소 타입이 뭐고 커넥티비티가 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노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좌표값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오프를 하셔가지고 그 점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입이 정의가 되어 있는 절점 집합이나 아니면 요소 집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들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셀렉션 패널에 가시면 여기 셀렉션 바이 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점을 뭐 1번을 선택하고 싶다면 1이라고 하면 선택이 되겠죠. 화면에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1번에서 10번까지다. 그러면 1 땡땡하고요. 10, 20을 누르면 1번에서 10번까지의 모든 절점들이 잡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에서 100번까지 해야 되겠네요. 1에서 100번까지 있는 것 모든 절점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소도 마찬가지고요. 서피스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at 10이라고 하면 10번 요소에 2번 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 페이스 잡겠다고 하면 2 at 10 땡땡 100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셀렉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모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셀렉션 패널 가시면 제일 상단에 셀렉션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current인데요. current는 지금 현재 선택하는 선택이 셀렉션이 선택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렉션 커런트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최신 선택한 것들이 새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잡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선택이 풀리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셀렉션 유니언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셀렉션이 이렇게 추가되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셀렉션 커런트, 셀렉션 유니언, 셀렉션 XOR 등등, 인터섹션 등등을 잘 조합하시면 원하는 셀렉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